정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계약의 법률에 대해서 수산자원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예상으로 하는 상대로 하는 계약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한 내용이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류를 하다가 방류 납품 물량이 70만인데 방류 싫다 보니까 20만 밖에 안 돼. 아니면 뭐 한 20만, 30도 가져가도 칩시다. 50만 밖에 안 돼. 그러면 수산자원공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실패가 내려진 대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계약을 그렇게 돼 있어. 수산자원공단은 안산시에서 하든 아니면 뭐 무령시에서 하는데 위탁을 수산자원이 자원공단을 줬는데 계약 당사자 수산자원공단이라고 하면은 당사자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이상, 30% 이상 물량이 들어가면 그냥 물량 내리로 가버려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내고 나중에 다시 계약서 갱신해가지고 다만 된 것만큼 청구하다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다른 기관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어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거니까 이것이 뭐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하면 다른 일반적인 입찰의 과정에서는 입찰 자격을 먼저 따져보고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까지는 금액만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넙치에 관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넙치를 1000원짜리 넙치를 80% 올렸는데 802원 써놨으니 내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거나. 근데 그전에는 적격심사라는 것을 했죠. 금액에 따라서 1억이나 2억이나 3억 적격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적격심사는 신용도에 대한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생산할 경험이 전혀 없어도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조피몰락을 우선협상 대상자 방식으로 선입찰을 바로 선입찰 제도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피몰락을 만약에 제주도에서 끼웠는데 전국에서 입찰을 끼워버리게 되면 우선협상 대상자 방식으로 한다면 100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조피몰락을 생산해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기 전에 따면 정산해야지라는 얘기를 100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건 똑같이 국공법으로 1000원에 20%, 80% 이렇게 됐다 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면 흔들림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협회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혹시 품목별로 조피몰락이라면 조피몰락을 생산해서 판매한 경험이 있거나 생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제한을 둔다는 공부상에 가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개혁 담당하시는 판단을 이룰 수도 있어요. 지침에 들어가 보니까 계획하는 법으로 행정부의 쪽에서는 그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는 한 번도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람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나 3년이나 200년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넙치종자 방류 인증제가 지금 굉장히 표본 상황은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성공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넙치종자 방류종자 인증제 가지고 박종수 전 회장 충남회장 회장하고 이옥봉 넙치관리위원장 국가위원장하고 저하고는 여러분들한테 욕을 5년 동안 먹었어요. 공단에서 이사장한테 수로도 뭐냐 밥으로도 뭐냐 돈 받았냐 까지 말고 그때 당시 김상규 전 실장이 그때는 이제 담당 교사였지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지표가 말해주듯이 여러 가지 방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최상의 잘된 사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지표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안 될 것도 있어요. 앞에 이제 넙치만 1년 내내 넙치만 하시는 분들이 넙치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넙치 활화 가격이 에버리지로 평균 100가 됐어요.
10,000원이 안 됐던 데도 있었는데 지금 20,000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넙치 가격이 지금 막 넙치 양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표정 난성을 하고 있어요. 자, 넙치 종자 가격도 그때 당시 인증제할 때는 100원까지 갔어요. 물건 아니었어요. 물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400원 얘기하거든요. 300원 이하로 거의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증제 먹지 말고 넙치 종자 시장, 화재 시장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제 이쪽에는 막 굳이 않거든요. 안 돼도 불만이 많지. 에이, 재수가 없어. 아, 운이 없나 봐.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민원 주고 놓고 막 한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번 내가 안 되네. 더 나쁘게 표현하면 짜고 됐어. 이번 더 해. 우리가 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품목을 확대된다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디테일을 지금 구단에서 하게 되면 생명자원에서 하게 될 텐데, 우리 협회하고 이런 기회의 장, 소통의 장을 너희들이 만들어드릴 테니까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나중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론트에다가 이제 질문의 기회를 3분만 우리가 매일 발표가 안 나온 내용을 좋으니까 3분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부안에 가서 보면 멋진 안이 일률적으로 자연스러워 나오고 비슷하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수정란 공급 시기가 짧아요. 제가 봐서. 왜냐면 그 수정란이 한번 서다가 우리 같은 경우 서해가면 좀 늦잖아요. 수준이 늦게 올라가니까 2월달에 인천 봐가지고 5월달에 넣어서 쉰다면은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양을 더블로 줘도 깨지는 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치료 관리를 수업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으면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몇 개 수준은 저라도 수업을 좀 낮춰가지고 좀 오래 끌고 가면 6월 말까지는 그래도 수업은 한 달 정도 더 늦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력이 없고 힘든 건 알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편리할 것 같으면 일반 업자가 힘들어져요. 저희 양식장도 사람의 편에 고기가 힘들듯이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고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냉각수를 뜯던가 해가지고 한쪽 수업을 다르게 해서 좀 더 길게 좀 해주세요. 그게 부탁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또 그쪽 배양장에서 일을 해서 이제 좀 현장에서 좀 이제 불편함을 솔직하게 그냥 털어놓을게요. 저희가 아마 가학원이나 다른 지자체 연구소의 인력보다 정말 작습니다. 그 3분의 1, 5분의 1 수준인데 그 시설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어류 1동, 2동, 3동을 동시에 돌리면 이쪽 입주펌프 쓰고 여기는 그냥 자연수로 하면서 수온 조절하면서 연차 순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싶지만 현재 저희 그 부안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최소 진짜 맥시멈까지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부안에서는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예산을 어쨌든 알아야지 저희도 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더 인프라가 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계속 연구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한 가지 우리 성민지 대리님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자원공단에도 자연과학자가 많지 않고 행정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운이 좋아요. 지금 현재는 운이 좋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많아지고 대답을 드려서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부분은 그 생명자원실을 통해서 그러면 수산자원본부 본부장이 올 지나면 바뀔 거예요. 정년되죠, 그죠? 본부장이. 그래서 본부장이 바뀌면 바라건대 잘 아는 분이 또 본부장으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하고 같이 얘기해서 예산 문제, 이런 문제, 오직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협회에서 사람을 대가지고 가서 이원화 지금 품종이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셨으나 지금 참가비는 정도야?
이거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인력이나 시설 관리 부분도 시작해 너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완도랑 같이 이제 그 서로 릴리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뭐 제가 해야 될 일로 사실 일이니까 같이 계속 같이 수고하겠습니다. 네, 김남일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넙치 인증제를 하고 있는 그런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넙치가 사실 저도 예전에는 좀 매입하면서 해봤는데 사실 이제 입찰 단가에 대해서 뭐 좀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저희 일반 넙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500원 겨울철에 500원, 뭐 500원 이상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필레에서 나오는 그런 입찰 단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생산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뭐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5년이나 뭐 거의 배동성장하는데 거기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입찰 단가를 하더라도 저희가 80%나 84.235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럴 때 뭐 350원, 70원, 80원 이런데 일반 넙치 단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잘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형평성 있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배양장에서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전기세가 또 다르고 계속 몇백만 원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회장님께 죄송스러운 말은 저희가 뭔가 단가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또 지자체 공무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매입 방류하는 담당 공무원 다르고 또 계약하는 담당 공무원이 다르다 보니까 맨날 이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계속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이런 여건들을 조금 못 맞춰주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저도 뭔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저도 이게 현장은 아는데 또 이런 제도적인 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게 종자 이런 생산 단가를 산정이나 외부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더 이제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뭐 원하시는 게 그래도 여기 500원이 돼야지 마진이 될 텐데 하는데 또 전문기관에 맡겼는데 진짜 420원, 400원이 나왔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어떤 게 좋을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랬을 때 400원, 380원이 진짜 나왔어요. 이제 그런 박사들이 이제 단가 산정하는 이런 분들이 이랬을 때 과연 또 생산자 분께서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기존에 380원 나가는 거에서 내년에 그냥 인플레이션 다 고정해서 390원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연장선상에서 제가 같은 얘기를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넙치 수용량 가격이 지금 500% 이상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10배, 1000% 이상이 될 인정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넙치 수용량을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수익성 보장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파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파업을 하니까 넙치 종자들이 아예 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수부 양식산업과에서 모여서 5월까지 인상하는 것은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현재 5월에 유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원이었었고 1원에서 2원, 3원 올라가서 5원이 됐는데 넙치 종자 가격이 300원에서 500원이라고 보고 300원에서 500원 보고 지금 300원짜리 종자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물가가 다 20년 전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더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전기요금은 정부 발표는 30%,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작년 또 재작년 동기에 내는 전기요금은 거의 100% 이상이 됐어요. 지금 느끼시는 거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타잖아, 인건비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도 우리가 실제 예전에는 그냥 국내 아는 사람들 했을 때는 그냥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무조건 지금 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전에는 피라하고 저희 협회, 아니면 부경대학교 저희 협회, 각 대학교 저희 협회에서 이런 생산 원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품목별로 해서 예전 보일러 때 봤을 때 할 수 있는데 요즘에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산 담당하고 기획 담당하고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굳이 요금을 안 주더라도 공단하고 저희하고 얘기하게 되면 취소원의 기본 단가 제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기본 단가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저희 협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품종들에 대한 단가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를 그냥 현시하냐는 지자체별 차이가 나면 350원에서 400원이다 이렇다 그러면은 희망 단가를 저희들이 드리는데 그냥 단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을 넣어서 그래서 원가 분석된 자료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보내드리면 공단에서도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랑 디스커스 할 때 문제 있을 때 그들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진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금액 갖고 광리를 많이 하고 싶으면 예산을 내야지 1,000원짜리 종류를 벽안에 넣어가지고 10배 광량하는 것은 그거는 물건을 갖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우리 백 기자님 말씀을 듣고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그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기 종호.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김제성 종어 양식을 하고 있는 조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종어를 제가 약 한 20년간 연구해가지고 멸종어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멸종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음식물 사용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2024년 11월 24일 날 식품안전처로부터 음식물 사용 허가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방류를 앞으로 해가지고 자원 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국가에 멸종된 것을 갖다가 어업인들이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해서 산업 발전을 한번 일으켜보자.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가 있는데 이 종어는 기술성 어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국내에서 한 10군데가 하고 있는데 일반 하천 농업용수에서도 매우 잘 자라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좀 지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잡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규 품종 늘리는 거는 아까 제가 발표했듯이 저희가 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가 협의회라고 해서 각 시도 담당자랑 이제 회장님이랑 다른 민간 전문가 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는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가 협의회에 있는 만큼 이 품종이 실제로 서식하고 있는지, 또 이 품종만을 방류하였을 때 다른 품종에 뭐 생태적인 영향이 없는지, 또 이 품종으로 현재 어획이 되고 있고 자원이 있는지, 이거를 방류했을 때의 생존율이 어떤지, 이 사이즈와 시기와 이런 부분이 사실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신 거는 이제 진짜 이제 잘 아는데, 저희도 이게 제도나 법적인 이런 절차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내년에 당장 반영이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어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보다고 개인이 하는데 그냥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처럼 지원을 해줘서 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저는 개인 돈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해놨는데 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예 아니어버리죠. 이제 그랬을 때 어디가 손해예요? 국가가 손해예요? 제 개인이 손해예요? 국가는 완전 망신이에요. 망신. 북한도 하고 있고 중국하고 한국만 있는데
그 생태계를 갖다 파괴시켜가지고 그 복원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다 찬성을 했거든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산기술연구소 과장이랑 다 찬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네. 그 방류를 해가지고 어떤 조사를 한다고 있잖아요. 생태 교란이 있는지 없는지. 네. 없는 걸 어떻게 방류해요? 제가 생산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이 얘기를 꺼내갖고 하시면 안 되죠. 없는 것을 하자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문제예요.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걸 갖다가 엉뚱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이제 신품종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덕후가 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 안 된다라고 딱 단정되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음 주에 당장 협의회가 진행되는데 그 생태적인 영향 조사나 이런 관련 자료가 없으면 이제 진행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내년에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안 네. 되죠 이제 안 하죠. 생태 조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없는 것을, 멸종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종자 방류 사업이 이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하는 사업이고 기존의 수산 자원량이 떨어지거나 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기존에 종어가 서식하고 있는 위치에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생태적으로 영향이 없거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그거 말고 훈련이 잠깐 물물고기 생태 보존사업 있잖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생태 사업은 시군에서 나름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반딧불이 축제 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지금 조 회장 얘기는 방류 품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지도에서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는 것은 두 번째고 방류 품종에 들어가야 된다. 왜? 멸종에 아예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애 중인 건 맞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지금 이 대화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없는데 지금 없으니까 영향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성 박사는 보편적인 식품종을 새로 지금 이슈가 또 다른 이슈가 뭐냐 그러면 방류 품종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몇 년 이상 방류를 안 한 것을 빼자. 이슈가 65개월, 70개 이런 예전 매칭 시작할 때는 이게 50개가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저한테 이제 질문이 이거냐. 새로운 품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이 저희가 아이템 개발에 따라서 이게 개인이 막 영양 발휘해서 아이템 넣어갖고 나만 방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전문가 협의회라는 것은 뭐 전국의 도에 그 방류 담당자가 아니고 방류 전문가가 오는 거예요. 시구 담당자가 아니고 연구소의 과장들, 과학자들 오는 거죠. 그러면은 종어 그래 맞다 종어가 이거는 방류하면 좋은데 그렇더라 그러면 어떻게 방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서로지 논의를 한 거 아닙니까? 조 회장 말대로는 몇 월달에 몇 cm라고 내일처럼 이게 몇 cm가 맞는지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준비가 없으니까 조 회장이 나한테 준 것이 원래 작년에 줬었는데 올해도 내가 이제 디테일을 달라는 게 그런 것이 없이 회의에 가서 이거 없으니까 해주라 이거 상을 줘야 되는 건데 이거 없는 거 만들어서 선별해야 되는 건데 방류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풀어나가는 거하고 그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알았어요. 내가 대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생태계가 없는데 이걸 생태계에 교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역에 가서 예전에 어떤 지도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지역에 가서 옛날에 종어고기 그림 보여주는데 이게 고기 이름 뭐야 알아요? 그러면 옛날에 뭔데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역별로 방언이 있듯이 뭐 물메기도 방언이 다 다르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필요해서라도 이것이 정말 방역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조 회장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조 회장이 노조로서 조 회장이 또 할 말을 만들 수 있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성부사 너무 그러지 말고 아까 그 말씀을 잘못 보시고 맞아요. 일반적인 말씀 한 거죠. 잠깐만, 제가 그 90년대 초에 청평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원조성과에서 내수면 담당을 한 3, 4년 동안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애를 먹은 것이 뭐냐면 불급에서 또 떡붕어, 우리 개구리, 황소개구리 끝까지 애를 먹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원조성용이라 해서 70년대 무조건 갖다가 집어넣어라. 박정희 대통령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마다 그 정책이라는 것이 그 어떤 사회 현상 그런 것들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종호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100% 누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철갑상어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우리 한강에 있었던 철갑상어도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 종어도 없어졌고 왜 없어지냐면 그때 이제 우리 청평에서 했던 추어, 백년어, 이러한 대두어 이것도 갖다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크냐면 걔네들이 장강 큰 강줄기에서 내려오면서 이게 성장도 고화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줄기가 너무 댐으로 막다 보니까 지금 없어지는 상태인데 지금 어떤 전문가 협의체를 한다 해도 종어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옛날에 우리가 서식한 장소가 역사적으로 고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늘 것인가 안 늘 것인가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냐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시범적으로. 그 시범적으로 넣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학교 안 되는 우리 자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경자라든가 지금 자원하는 학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 학자들은 이게 어느 정도 넣으면 크게 지장이 없다. 쉽게 말해서 미꾸라지 수천 마리 있는데 매개 한 마리 넣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러한 것들 데이터를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시범사업으로서 넣어보고 그걸 전체적으로 상황과 약간이 완전히 풀어가는 그런 절차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명함 드렸지만 그런 협의가 있으면 저를 좀 넣어서 주면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거 풀어가는 거를 제가 좀 조정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선박사 발표 마지막에 방위종단 인증제, 방위종단 인증제 확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모든 메인방위 사업에 들어가 있는 품종은 인증제를 해야 된다. 인증하는 방법은 과학자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자존심 안 상하고 싶다. 우리가 방류하는 게 무슨 바보 같은 고기, 멍청한 고기 방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지중지 귀한 고기 방류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존재다라는 거는 인증하는 방법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라. 우리 맞출게. 그래서 그 대신에 지도 주고 제대로 방류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할 수 있는 능력, 어미가 지금 몇 천 가지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과학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인증계는 아마 우리 만족도 조사, 약간의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1인당 2장씩 작성해야 됩니다. 엽축법까지 같이 했으니까 잠깐 그걸